안녕하십니까. 구독하면 돈 버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실미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요즘같이 코스피 시장이나 원자재 시장처럼 변동성이 엄청 심한 장세에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투자는 지루하게 하시고 인생은 재밌게 사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매일 아침마다 차트 열어보고 뉴스 쫓아다니고 기술적 분석한다고 까불고 그렇게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 시간에 친구나 가족들 만나서 재밌게 놀고 시간을 보내라는 뜻입니다. 투자는 그렇게 바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시대잖아요. S&P 500이나 나스닥, 슈드 이렇게 좋은 ETF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추천했던 방산이프나 다양한 섹터 ETF가 있죠. 이런 것들을 클릭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ETF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 성향에 적합할 것 같다. 그런 거 그냥 월급 받을 때마다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지루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저는 방산 ETF랑 나스닥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영상에서.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인간에게서 폭력을 빼앗는 거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래서 진영학적 갈등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 ETF에 투자하고요. 나스닥에 투자하는 이유는 혁신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일 수가 없습니다. 발전을 계속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나스닥에 투자해요. 이렇게 좀 크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투자를 하고 지루하게 가만히 기다리면 변동성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냥 인류가 혁신하는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구나. 인류에게서 폭력을 빼앗는 건 불가능하니까 지정학적 갈등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덤덤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 단순하죠. 영업이익이나 매출, 재무제표 분석 이런 거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하기도 싫어요, 솔직히. 전업 투자자 할 것도 아니면서 뭐하러 투자에 그렇게 신경을 쏟고 시간을 퍼붓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내 성향에 맞는 ETF 좀 찾아보고 거기에 월급 받을 때마다 투자에 두면 돈을 벌어요. 물론 저도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긴 해요. 빅테크 기업 7개가 있죠. 얘네 기업이 고점에서 마이너스 15%씩 떨어질 때마다 현금이 있으면 매수를 하고 현금이 없으면 그냥 매수 못합니다. 약간 아쉬워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만약 고점에서 15%가 떨어졌는데 매수가 됐다.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주위에서 말이 들려오거든요. 이때 들어갔어야 됐다든지 이번에 뭐가 크게 올랐다든지 이런 말이 들려올 때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그냥 항상 플러스가 찍혀 있어요. 빅테크 기업에 그런 매수 원칙을 정한 것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분석하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빅테크 기업 하나가 가진 자본의 양이 엔간한 국가가 가진 자본의 양보다 많습니다. 이 말은 한 국가가 망할 확률보다 빅테크 기업이 망할 확률이 더 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고점 대비 15% 이상 떨어졌다? 그건 그냥 다 기회인 겁니다. 기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원칙으로 매수하고도 또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가 찍혀있긴 한데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금이 다 기회였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보세요. 무조건 이렇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고점을 뚫었다는 둥, 회복을 했다는 둥 그런 말이 들려올 거예요. 버핏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은 엔간하면 돈을 벌고 망하지 않는데 빅테크 기업 하나하나가 가진 경제적 해자가 너무 강력해요. 당장에 걔네들을 대체할 애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별 주식은 빅테크도 포함해서 영원히 상승이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ETF 투자가 그냥 마음 편한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저는 지루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ETF랑 QQQ, 방산 ETF 이런 거 그리고 빅테크 주가가 떨어지면 사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종종 겪는 일이거든요. 나 나스닥에 투자해서 돈 벌었어, 엔비디아에 투자해서 돈 벌었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부분 축하한다는 말도 당연히 들려오는데 가끔씩, 정말 가끔씩 특히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 투자해서 누가 돈 못 버냐고 그런 말이 들려요. 이런 댓글도 자주 보이고 바로 그겁니다.
원숭이가 투자해도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기업이 차고 넘치는데 왜 투자로 돈을 못 버냐 이거죠. 정답은 기다릴 줄 몰라서, 투자를 지루하게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긁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투자를 지루하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적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니까 현생에서 즐길 게 좀 많은 사람일수록 투자를 지루하게 방치해둘 수 있어요. 나가서 노는 게 너무 재밌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우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투자를 지루하게 방치해두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기업이랑 ETF가 차고 넘치는데 이걸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현생은 좀 즐기면서 투자는 약간 취미의 영역? 그런 걸로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막 주식 추천해달라는 말에 S&P 500에 적립식으로 투자해라고 말을 하면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투자가 언제부터 재밌게 하는 거였나요? 주식시장은 재미를 찾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는 초등학생은 모르겠다, 고등학생은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뭔지 조금만 설명해주면 초등학생도 알 겁니다. 아니, 돈 잃었는데 웃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일단 저는 못 웃어요. 바로 울어버립니다. 투자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게 뻔한 주식을 사두고 지루할 정도로 재미없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열심히 분석하고 투자 시장에 재미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뺏어가는 건 아니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돈을 줍니다. 기부를 해요. 재미는 투자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나가서 놀면서 술 마시면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담배에서는 찾지 마세요. 냄새나고 바닥에 침 뱉는 거 볼 때마다 그냥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냥 담배는 피지 말고 술 마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내가 좋아하고 맛있어 하는 음식 먹고 그렇게 웃고 떠들고 놀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둘 중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매일 주식에 신경 쓰고 차트 열어보고 분석한다고 머리털 다 빠지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랑 그냥 나한테 맞는 ETF 몇 개 골라서 투자해 두고 친구들이랑 놀고 가족이랑 밥 먹는 사람. 당연히 후자 쪽이 더 행복하겠죠. 사람들이랑 어울려 놀면은 행복해지니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존재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 때문에 죽고 싶은 감정도 느끼긴 하지만요. 실제로 그런 일도 벌어지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히 분석하고 막 공부하고 이렇게 투자에 시간을 쏟는 사람보다 그냥 ETF 몇 개 사두고 가만히 기다리고 나가서 노는 애들이 수익률이 더 좋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은 아마 금융 지식이 정말 빠삭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운용하는 헤지 펀드조차 80% 이상이 시장 수익률을 이기지 못해요. 그냥 방구석에서 책만 읽는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이 S&P 500 사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지 펀드 매니저들을 이기는 겁니다. 참 이기기 쉬워요. 그냥 나가서 놀면 이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서 맨날 공부만 하니까 저한테 지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워렌 버핏이랑 헤지펀드랑 내기한 것도 유명하죠. 10년 동안 워렌 버핏은 시작 수익률이 헤지펀드들이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다른 펀드 매니저가 절대 아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기가 성사됐는데 첫 1년 빼고 나머지 9년을 S&P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심지어 패배한 그 한 해도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어요. 그냥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덜 떨어진, 그러니까 성과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마이너스니까. 그것만 제외하고는 다 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금융 지식이 빠삭한 사람들도 시장 수익률을 못 이기는 거예요.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해도. 그리고 버핏 할아버지는 상금을 그 저소득층 소녀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했다고 알려졌죠. 참 멋있는 할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멋있기는 힘든데. 그런데 이렇게 액티브한 투자가 패시브한 투자를 못 이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사람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고 언제나 성공 투자를 할 수 없는 생물입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ETF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돌아가요. 실수할 확률이 없는 겁니다. 0%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한 경제는 성장하고 인류는 발전합니다. 그리고 ETF 알고리즘은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래서 액티브한 투자가 패시브한 투자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버핏 할아버지는 이거를 알고 내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본인은 맨날 시장 수익률 이기죠. 맨날은 아니에요. 자주 이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투자가 재미가 없는 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돈을 확실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원래 재미가 없어요. 회사 일이 재미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회사 일도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월급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제공하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불확실하게 버는 건 도박인데 그래서 도박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재미를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돈 다 꼬라버리고 거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는 지루하고 재미없게 어쩌면 뻔할 정도로 단순하게 하시고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고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행복 측면에서도 자산 측면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용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